안녕하세요. 방구석 육아와 둘째 돌 준비로 시간과 체력 모두 바닥난 로우맘입니다. 2달 전 아기 낮잠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올렸는데요. 이후로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 댓글에 거의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아기를 재우는데 괜찮을까요? 혹은 저희는 아기가 자는 방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알기 쉽게 하지만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할 아기가 잠들기 좋은 환경 조건 8가지를 엄마 아빠께서 일관성 있게 지켜준다면 아기는 이 환경을 수면 신호로 받아들이고요. 이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아이는 몸과 마음이 잠들 시간이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게 될 겁니다. 8가지 조건을 확인하기에 앞서 아이의 좋은 잠, 편안한 잠이란 어떤 잠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좋은 잠 처방전에 의하면 아이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첫째, 중간에 깨지 않고, 둘째, 나이에 맞는 적정 수면 시간 동안에 자고, 셋째, 자고 난 뒤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에 따라 적절한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있고 또한 개인별 차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을 모두 고려한 연령별 적절한 수면 시간 가이드라인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표는 미국 수면의학회의 지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령별 수면 시간 가이드라인인데요. 한번 우리 아기의 실제 수면 시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편한 잠자리 만들기의 가장 첫 번째는 아기의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해주기입니다. 빛은 수면 주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빛은 체내 시계가 맞춰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전자기기의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아기 체내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수면을 지연시키고 방해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란 잠에 들도록 돕는 일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어두운 환경이 되면 아기의 체내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이 되면서 잠잘 시간이 되었다는 정보를 아기의 뇌에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기가 밤잠에 들기 전 1시간 동안은 밝은 조명과 전자기기의 화면을 피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집 전체의 조명을 조절할 수 있다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도를 낮추고요. 잠에 들 때는 완전한 어둠을 제공을 해서 아기의 잠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낮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집은 커튼을 쳐도 빛이 완전히 차단이 안 돼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수면 전문가는 낮잠은 밤과는 달리 조금 밝게 해서 낮과 밤을 구분해 주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낮잠에도 완벽히 빛을 차단해 주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기가 낮잠을 잘 때 암막 커튼을 치기는 하지만 밤처럼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는 제가 커튼을 치면 방의 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수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낮잠도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잠 처방전에 의하면 전체 아이들의 24%,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의 35% 정도가 잦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엄마 아빠 분들의 아기도 사실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35%나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에게 수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셀프 진단을 해보실 수도 있으니 아기 수면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분들은 한번 셀프 진단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영세 아기를 키우고 계신 엄마 아빠 분들은 대부분 우리 아기 잠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은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 좋은 잠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아기의 잠자리 환경을 오늘의 8가지 체크포인트대로 수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소음과 나쁜 소음을 구별해서 노출해 주기입니다. 거슬리는 소리 또는 자극적인 소리는 아기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하고 또 잠에서 쉽게 깨도록 만듭니다. 거슬리는 소리, 자극적인 소리란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기계음, 그리고 크게 이야기하거나 다투는 소리, 설거지 소리, 개 짖는 소리, 자동차 소리, 음악 소리 등 불규칙하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부드러운 소리는 아기를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데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백색 소음이나 파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아기를 편안하게 하는 소리에 해당됩니다. 편안한 소리를 틀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나쁜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아기의 좋은 잠 환경에 효과적입니다. 로운맘 채널에는 아기를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백색 소음 영상을 광고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이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인 18도에서 23도 유지하기입니다. 밤 내내 균일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두께의 잠옷과 침구를 마련해 주시고요. 천연 섬유로 만든 잠옷과 이불, 담요를 사용하시는 것도 체온을 유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방 안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입니다.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기일 때는 아기가 잠들기 전에 아기를 안고 침실을 천천히 걸으면서 방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아기가 걷기 시작했을 때는 자기 전에 창문이나 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함께 하는 수면 의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안고 잘 수 있는 부드러운 인형이나 편안한 그림, 사진 등을 아기가 잠드는 방에 놓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는 잠자리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에 집의 분위기가 안정되고 고요하다면 이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잠자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애착 인형 혹은 애착 이불에 집착하게 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좋은 잠 처방전의 저자인 샤론 무어, 40년간 병리학자로 임상치료의 경험이 있고 캔버라 수면클리닉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분에 의하면요. 애착 물건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애착 물건을 통해서 아이는 밤에 발생할 수 있는 분리불안 상황에서 오히려 위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착 인형이나 이불 등은요. 서서히 아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돌무렵이 되면 엄마 아빠도 아기가 어느 물건에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무렵까지는 아무래도 엄마 아빠의 취향이 반영된 부드러운 인형 등이 아기 침대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각,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주는 라벤더나 장미향처럼 진정과 긴장 완화 효과가 있는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잠옷이나 이불에서 은은한 향이 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이는 아기가 날마다 같은 향기를 맡으면 그 향기를 통해 잠이 연상돼서 아기가 잠들기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에게는 전 냄새가 곧 심신의 안정을 준 냄새가 되기 때문에 이때 굳이 다른 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곳으로 해주기입니다. 침실이 잠을 자는 공간인 동시에 놀이공간이기도 해서 침실에 장난감, 전자기기 등 자극을 주는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놀이공간과 침실을 분리를 해서 침실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든 전자기기는 침실 밖에 두는 것을 권하고요. 만약 원룸같이 아기와 엄마 아빠가 공간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아기가 잠에 들 시간에는 아기의 잠자리를 펴고 그 주변을 정리해 주셔서 아기가 잠에 들 때, 그리고 밤중에 잠시 잠에서 깼을 때 아기가 주변 물건에 주의를 뺏기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잠옷을 신중하게 고르기입니다. 저자극성 섬유로 만든 잠옷과 이불은 심신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촉각이 예민한 아이라면 봉제선이 없는 잠옷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 봉제선이 없는 편한 잠옷을 찾기가 힘들다면 그냥 아기가 잠자리에 들 때 입는 옷을 뒤집어서 입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에 동화책으로 긴장 풀어주기입니다. 아직 집중력이 없는 우리 영세 아기들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직접 만든 혹은 우리 아기만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아기가 집중력이 생겨서 책을 쳐다보게 되면 그때 적절한 책을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영세 아기를 위한 잠자리 책은 최대한 그림과 글이 심플하고 적은 책을 고르는 것이 아기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고요. 동화책의 내용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하루 힘든 일과 나쁜 감정들을 침대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이솝우와 같이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도 좋고요. 창의성과 상상을 자극하는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아이가 잘 자면 엄마가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잘 자면 아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잠 처방전에서는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의 한 교수가
2004년에 태어난 2,800명의 아이들이 만 6세에서 7세가 될 때까지 수면 행동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는 크면 다 잠을 잘 자. 아이가 자라면서 수면 문제는 다 해결돼. 라는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800명의 아이들은 만 5세쯤 되자 다행히도 70%는 스스로 잠들고 수면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30%나 되는 아이들이 스스로 잠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만 7세에서 8세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이 만 5세 이전에 가졌던 수면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질 나쁜 수면, 수면 부족, 수면 분절에 아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요.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실은 태아 때부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가 잠을 잘 못 자는 신호들이 무엇인지, 편안하고 깊은 잠을 위해 입 대신에 코로 숨을 쉬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수면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일종의 아이 수면의 삐뽀삐뽀 119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가 의자에서 넘어진 곰돌이한테 다가가서 끝까지 일으켜주는 걸 보고 엄마는 아차 싶었어. 우리 아기는 이렇게 하나하나 뭘 하고 싶은지 생각도 하고 표현도 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라고 엄마는 엄마 생각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강요해오진 않았는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우리 아기 답답하고 속상해했을 때 많았겠지? 아가야, 엄마가 우리 아기 목소리에 더 기울이고 마음 살피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